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중요한 뉴스가 중국이 코인 규제를 하면서 어제 그 뉴스가 났거든요. 어제 하루만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약 550조가 없어졌어요. 지금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19일 중국 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이 세 기관 이름이 참 신기하네요. 네, 이 세 기관은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대한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중국 가상화폐 금지 원칙 재천명, 비트코인 4만 달러 하회. 3대 협회는 공고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재현돼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 금융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신규 발행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3대 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그대로 실었다. 일단 이제 방금 댓글에 중국을 허용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비트코인 막 생겼을 때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채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그 코인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에 대부분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러니까 많이 채굴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에 35.76%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그 다음에 8%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캠브리지대 대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에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베이징이나 북경 같은 데서 안 이루어지고 왜 신장 위구르에서 됐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베이징이 북경. 북경과 상하이 같은 데를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네.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안 좋네요. 어제 너무 네. 부처님 생파를 세게 해가지고 아니 왜 부처님 생일인데 송 작가님이 생파를 해요. 아니 생파 갔다가 돼지만 먹었더니 소가 서운해할까봐 2차를 가는 바람에 조금 제가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대도시 주변이 아니고 사실상 사람이 거의 없고 산업시설이 없는 거기서 했냐는 거지. 맑지 않대.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큰 기업들이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도 그쪽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유목민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군가 그쪽 지역에 가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 쓰면서 티 안 나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부 기업인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갔다라고 하고 가상을 때리지만 실제 신장이나 몽골 지역에 민간인이 가가지고 이런 대규모 채굴 활동을 하면 100% 걸립니다. 동네 계량기가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현지에 나가 있는 중국 군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신장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거기 가면 일단 그 산업 지원대, 산업 발전대 뭐 이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청년 같은 군대 막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때로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농장도 하고 공장도 하고 뭐 이런 거 시키려고 몽땅 이주를 시켰거든요. 신장 위구르마다 한 400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아마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캤을 것 같고 그랬으면 이게 군부 코인이라는 거지 사실상. 군부 코인이다. 중국군 코인인 거야. 중국군 코인이네요.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국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 너무 많이 캐져가지고 시세가 안 나올 시점에 중국 안에서는 모든 이제 코인에 관련한 투자, 유사 투자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인을 캐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려고 그러면 초기 투자비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갖고 지네들이 일종의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코인 장사들을 했는데 그걸 일절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인은 계속했어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어떤 중국의 권력하고 연결돼 있는 애들이 이 코인을 독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합니다. 민 코인 값이 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코인은 많이 캐면 캘수록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코인 그 파는 이 계산해가지고 1코인 마이닝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와 부대 비용이 거진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인 가격이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생산 원가가 안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처먹잖아. 그렇죠. 그만큼이 들어가는 중에 반 이상이 전기료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거 더 이상 얘네들 캐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규 채굴도 금지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전부 다 그 폐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개인 간에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식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할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든 지가 지금 한 3년 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막 7, 8천만 원 수준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근데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불법화하고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중국 정부가. 네. 그럼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저는 중국의 대대적인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혁을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개인이 아니고 지금 군대라고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냈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물밑에서 야 일단 다 가지고 있는 거 반납해. 어차피 지금 공식적으로 너네 통용 못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그 처음에 인민은행 안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 쳐가지고 우리가 중국 돈으로 바꿔줄 테니까 갖고 와 그랬어요. 자진 신고 기간을 줬습니다. 갖다 누가 넣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안 넣었어요. 몰라 한두 명은 넣었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코인이 밖에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폭등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거를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 증식 수단은 뭐 금 같은 물리적인 것부터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비리 기업인들 또는 뭔가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이 검은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걸 다 현찰로 고액권으로 해갖고 사과 박스에 대갖고 그냥 돈이 썩을 때까지 창고에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화폐 발행을 해도 고액권은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부분 그 말하자면 그 핀테크 모바일 머니로 해갖고 이거를 뭐 상업 거래나 이런 쪽으로 70% 이상을 돌렸어요.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죠. 우리는 이제 아직도 신용카드 위주로 그렇죠. 가는데 카드 위주죠. 걔네들은 핀테크로 이미 70% 이상의 물류 거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안에서도 핀테크를 쓸 수 있도록 UFC 카드를 통한 저초식 지갑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징동이. NFC 아니에요? 예. NFC. UFC는 저 UFC 싸움하는 싸움이고 거고. 네. 많이 막지 않네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전자지갑 안에 핀테크를 갖고 있으면 이걸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단말기에 갖다 대면 이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없어도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보급했고 여기에 이제 징동이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거를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위에나 빨간 돈
100위안짜리 못 쓰게 한다라고 딱 잡아버리면 서민들은 불편할 게 없어요. 당연하지. 그동안은 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걸로 해갖고 썼으니까. 근데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애들은 큰일 났네. 이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눈치가 보이겠지. 절대 중국 안에서 비밀은 없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오락가락했어. 중국이 디지털 화폐 갈 거라고. 네. 왜? 맞아요. 그거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했었는데. 묻혀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 때문에 불안해갖고 중국 정부가 이 경제 활동을 맘 놓고 못 하겠는 거야. 새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계속 가서 파묻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로 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디지털 개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의 반 시진핑 세력을 비롯한 또는 그 돈을 숨겨놓고 있는 검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자산을 사실상 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시진핑이나 그 측근들은 다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했겠죠? 네. 어떻게든 자기들끼리는 그걸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권력의 비호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디지털 금융으로 그만큼 계좌를 옮겨서 달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거나 또는 금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금값이 올랐구만. 지구상에 있는 금 중에 절반은 난 중국에 있다고 믿는데 실물이. 네.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 거를 안전하게 가졌다고 치면 옮겼다고 치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로 해갖고 아날로그 지폐를 들어왔을 때 실명제로 1인당 10,000위안 이상은 안 바꿔준다. 그럼 나머지 돈은 그냥 휴지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화폐 개혁이네 이거. 그렇죠. 사실상의 화폐 개혁이고 완벽한 화폐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100만 원을 갖고 들고 왔는지를 다 아니까. 머릿수로 다 알면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을 뺏어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주고 국가 그때부터는 그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야. 정말 이게 공산주의, 전제주의 뭐 이런 어떤 국가가 아니면 함부로 시행하기 힘든 정책이에요. 긍정적인 면도 많긴 하죠. 왜냐하면 묶여 있는 검은 자금을 찾아낸다는 면에서는 중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돈 들고 있는 놈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일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시진핑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날로그 이거 갖고 있는 게 한 100조 정도 되는데요. 한 50조만 쳐주시면 국가의 나머지는 포기하고 헌납하겠습니다. 세금 내는 셈 치고 이 50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돈 많은 왕족들 호텔에 가둬놓고 너 얼마 낼래 하는 사우디야 무함마드하고 뭐가 달라. 근데 똑같아. 걔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너무 많이 묻혀 있어. 중국 경제 GDP의 40%가 그렇게 시커먼데 묻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 중에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이제 로스차일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쪽에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돈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 있는 돈 얘기한다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에 있는 모 인사가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시진핑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실은 나 이만큼 있어. 그랬어요. 그럼 바꿔드려야지. 근데 이번에 무역 협상 있잖아요. 여기서 요것만 좀 빼면 안 될까? 요런 식으로 얼마나 딜을 칠 수 있다는 거야. 안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야. 바꿔주긴 바꿔줄 건데 나한테 그만큼 대가를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시진핑이 초창기에 안 쓰고 지금까지 꼭꼭 묻어놓고 쌓아갖고 왔던 거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장기화하려고 하는 절묘한 시점하고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허. 원래 사실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가 5년 2번 하면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두 번째 막바지거든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시도할 경우에 지금 중국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한 3조 달러 이상을 써버렸어요. 수입 없이
그러니까 수출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살리겠다고 한 3조 달러 이상을 작년에 꺼내서 써버렸습니다. 그 돈이 비어가지고 이제는 외국에 빚도 못 내요. 지금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겁니다. 묵은 돈 퉁치기.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류어한테 칼을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와 동시에 에이씨 오늘 그냥 대나무 숲으로만 가자. 씨. 네. 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반도체 관련된 협상도 지금 이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 왜? 이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거 이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네, 중국 경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와중에 또 하나 동시 진행되는 게 대만에 대한 병합이에요.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예.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예,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그래서 최근에 공산당에서 말하자면 일단 대만을 겨냥한 특별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만에서 독립이라든지 대만을 포함한 뭐 신장 위로 다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중국 안에 있는 지역 어디서든 이게 대만이 이미 중국 땅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이 중국 안에 있는 어디에서든 독립을 한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돼서 중앙 정부에 반란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법을 지난주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런 거 왜 뉴스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대만이 국호를 바꾸겠다는 등 양국 체제로 가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인 그 조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또 뭐를 하고 있냐면 대만 이름으로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모든 행사를 참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WHO가 이제 백신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국의 이제 대표단들을 받아갖고 좀 실태 조사를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해? 뭐 얼마나 필요해? 지금 니네 상황이 어떤데? 뭐 이런 걸 하는데 대만이 자체적으로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거부를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대만은 중국의 내부이기 때문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WHO에서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 대만한테는 시노팩 써.
내가 준다니까 이러고 맞아요.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대만은 안 그렇기 받고. 때문에 저는 연내에 무력이든 아니면 뭐 강압이든 뭐 대부분 무력이라고 보지만 대만에 대한 강제 병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대만에 대한 강제 병합이 일어날 때 미국이 가장 위협받는 요소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한번 이제 물어보셨죠? 뭐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네. 병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더 좋아지죠. 중국은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지금 연결돼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 그대로 먹으면서 그거 갖고 미국을 협박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현 정부는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먹겠구나 또는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예지하고 있거나 통지를 받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만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할 수가 없지 지금 미국이. 하질 않고 있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TSMC를 잡아먹게 되면 이 TSMC가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을 비롯해서 인텔, 뭐 IBM, 그 각종 IT 업체들이 생산하고 활용하는 반도체들을 전부 다 TSMC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삼성한테 갖다 주면 기술 털릴까봐 말 안 듣고 말 잘 듣고 설계도 갖다 주면 꼭 그대로 그것만 한.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TSMC에 다 몰아줬는데 대만이 갑자기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다 중국으로 그렇죠. 유출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사실상 중국 손아귀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미국 내부에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만일 이게 이대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IT 산업 5년 이상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는 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태도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키우고 지지 세력을 모으면 이딴 식으로 굉장히-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가 해줄 게 별로 없는 수준인 건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왜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을 것도 별로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1차원적으로 해버리면, 하면. 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좋은 일 시키러 간 거네라고 생각을 밖에 못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 더 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 평화는 확 올 수도 있는 거네. 자, 해달라는 거 다 해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잠시 광고 듣고 와. 야, 씨,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자, 와. 요거하고 연결해갖고 지금 미국의 똥줄 타는 상황을 연결해가지고 야. 이번 한미 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어떠한 기대와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후 본문에서 진행하겠습니다.